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 8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 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팀별로 시간마다 한 개씩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시고 장점과 개선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게 팀별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번째 가족의 힐링 여행 공모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제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이제 예상이 돼서 이런 그 갑질 논란에 대한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서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이 강조되었던 시기에 여기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협력사 직원들이 이제 임직원, 고객이니만큼 그 기업에 주어지는 새로운 파트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글로벌 종합 물류 유통 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그 국내 협력 위수탁 기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상생협력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그 현대차를 수송하는 그런 그 협력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뭐 현대차가 생산이 되는 울산 공장이나 그 자동차 그 직접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서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차를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한 대씩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 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속도로나 이런 그 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봤을 텐데 차를 이렇게 옮기는 그런 회사, 특장차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들을 옮기는 그런 회사가 이제 현대 그 자동차의 그 협력회사인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력사하고의 그런 상생 협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보면 현대 글로비스는 서비스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협력 위수탁 기사에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및 사기 증진 활동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을. 사업 내용을 보면 이 공모 사업은 2015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상자는 현대 글로비스가 국내에서 실시 중인 완성차 및 철강 물류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협력 위수탁 기사들이고요. 국내 협력 및 위수탁 기사와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 기타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포토북과 액자 등을 이제 각종 선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온 이제 우수한 여행 후기를 제출한 그 위수탁 기사에게는 별도의 시상을 마련을 해갖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참여한 기사가 여행 주제와 일정, 지원 동기로 구성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 사업장에 제출을 하면 현대글로비스는 위스탁 기사의 경력 및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요. 특히 여행의 첫 일정을 기사의 사업장 견학으로 꾸며서 가족들이 그 아빠가 일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기사가 일하는 그런 일터에 대한 자부심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2015년과 이제 그 2017년이겠죠. 2017년에 이제 심사를 통해서 협력사 기사와 가족들이 5월, 6월 중에 3박 4일간의 국내 및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5월, 6월이 이제 가정의 달, 그것도 이제 휴일도 많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그 육지 여행 및 제주도 여행으로 이제 많이 다녀왔고요. 이들은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기타 여행 경비 등을 지원을 받았고, 여행이 끝난 후에는 포토 액자, 과일 바구니 등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작은 이벤트도 개최를 해서 즐거운 어떤 여행 그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또 여행을 마치고 우수한 여행 후기를 제출한 기사에게는 별도의 시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37번째 사례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기아자동차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라이트 스쿨과 센터를 만들었고요. 또 다양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 기아차가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가 국내에서만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했고, 자동차 회사라는 특성을 살려서 이동성, 모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차량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어떤 주된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 건립을 통해서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아프리카 6개 국가 9개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직업훈련센터, 스쿨, 보건센터를 건립을 했고요. 1기 대상자인 탄자니아의 경우는 낙하상계 지역이라는 데에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또 데이케어 센터를 설립해서 53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모빌리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쿨버스 세대에 또 보건 방역 및 인식 개선 차량 한 대를 운영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2,000명이 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파트너십은 이제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굿네이버스하고 기아대책하고 협력을 했고요. 기아 자동차 임직원들도 2013년부터 이제 그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는데요. 2016년에는 해외 법인 직원을 포함해서 그 임직원 봉사단이 말라위의 살리마와 릴랭도 지역에서 열흘간 이제 그 지역 봉사 활동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 기부 시스템인 K 나눔 투게더를 통해서 전 임직원이 여기에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하고 1대1로 결연 캠페인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6,3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와 말라위의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GLP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부터 매년 지속 가능한 자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지에 정착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이뤘고요. 또 동시에 새로운 지역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 모델을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르완다에 이제 새로운 그 GLP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번째 사례는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입니다.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KT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기가통신망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KT가 갖고 있는 인프라죠. 이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도서 산간 지역 주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공유가치 창출 프로젝트입니다. KT는 국내에서 전남 신안군 임자도,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 등 5곳의 이제 기가스토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2018년이죠. 방글라데시 모에시칼리 섬에도 이제 기가 인프라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자체 통신, 이게 이제 이 KT의 업의 개념이죠. 그 업하고 연결을 해서 혁신 기술을 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KT가 갖고 있는 혁신 기술과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도서 지역 생활 환경을 바꾸고 또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스토리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정보 격차가 심한 도서 및 산간 오지 지역의 첨단 기기 인프라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서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바꿔주고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전남 신안에 있는 임자도라는 섬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딴 섬이죠.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기 파주시의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 인천 옹진군의 백령도, 또 경남 하동군의 청학동, 그러니까 산간오지, 또 인천 강화군 교동도 등의 이제 총 5곳에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자도에서는 ICT 기반의 스마트 팜, 농사 기술의 이제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그 농장을 얘기를 하죠. 스마트 팜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파주 대성동 초등학교에는 기가 인트라망을 깔아가지고 양방향 스마트 러닝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백령도에는 자연재해와 그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또 휴전선 접경 지역인 교동도에는 ICT를 결합해서 이제 관광섬으로 개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스토리 프로젝트는 해외로도 이제 확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에 이제 방글라데시 모에시칼리 섬에서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 출범식을 가졌고요. 이곳에 세계 유니언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세계 유니언과 2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5개월간 통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의 파트너십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 이제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 기가스토리는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사회적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 및 ICT 활용도를 넓히고요.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개개인의 삶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어떤 성과를 이뤘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총 5개소, 또 해외 방글라데시 1개소의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또 생활환경 개선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임자도의 기가 아일랜드는 교육, 문화, 의료 등에서 솔루션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개선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약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1억 정도의 그 성과로 추산이 된다라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성동 기가스쿨은
교육 수혜를 받은 건수가 14,293건에 달했고요. 통일맞이 천마을 대성동 프로젝트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정부 4개 부처와 협업 활동도 같이 전개를 했습니다. 해외 첫 기가 아일랜드인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섬 3개 지역에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5개월간 통신 환경을 개선했고요. 아예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던 이제 섬이 이제 주민 10명 중에 3명, 30% 이상은 서울 시내 공공 와이파이 속도 수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39번째 사례는 꿈과 희망의 놀이터입니다. GS건설은요, 공부하는 것만큼 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노는 행위는 아동의 정서 및 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놀 권리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의 놀 권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잘 놀 곳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놀이터, 체험시설 등으로 이제 놀이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꿈과 희망의 놀이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과 강점을 충분히 살린 그런 업의 개념을 살린 그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2018년까지 24개 꿈과 희망의 놀이터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놀이터로 바꿔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을 이제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또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011년에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재구성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의 그런 그 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터는 기존 놀이공간의 틀에서 벗어나 텃밭 가꾸기가 가능한 생태놀이 공간 등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노력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는 이제 친환경적이면서도 또 교육적으로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또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의도를 한 어떤 사업의 추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파트너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성과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2011년에 이제 서울 마천동의 그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꿈과 희망의 놀이터 사업을 시작한 것을 이제 첫걸음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에 10번째 꿈과 희망의 놀이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복지시설 내에 이제 생태안전 놀이터를 하고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추진을 해서 연 4회 실시를 했고요.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총 24호점까지의 꿈과 희망의 놀이터를 개설 완공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번째 기업사회공헌 사례는 나눔정수기 사업입니다. 어느 회사가 하는지 제목에서 알 수 있겠죠?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코웨이가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게 이제 업의 개념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코웨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나눔 정수기는 2013년도 환경부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까지 지하수에서 우라늄, 라돈 등의 그 자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그런 농어촌 지역에 정수기를 보급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부에서 지하수 중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이 이제 함유한 실태를 이제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음용 지하수 중에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 그 수질 기준으로 한계치를 넘은 거 초과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지하수 내 방사성 물질을 저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하는 환경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코웨이의 핵심 비즈니스 강점을 연계해가지고 사회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우라늄과 라돈 저감이 가능한 코웨이 정수 시스템을 보급하는 그런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연 방사성 물질 저감, 나눔 정수기 보급 사업의 그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사업 내용을 보면 나눔 정수기 사업은 자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농촌 식수 문제 해결과 최적의 정수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와 진행하는 연구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자연 방사성 물질, 즉 우라늄, 라돈 등이 검출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정수기를 무상 보급하고요. 또 방사성 물질 저감, 또 수질 개선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나 라돈이 고함량으로 포함된 지역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적합한 정수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를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지하수 및 정수된 물, 또 그 물 안에 우라늄이나 질산성 질소, 미생물 등 기타 항목을 제거하는 걸 그 목표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가구마다 이제 방문을 해서 수질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연 1회 필터를 교환해 주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파트너십은 이제 환경부의 토양 지하수과하고 이제 해서 자연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지역이나 또 그런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 나눔 정수기 사업은 코웨이의 정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물에서 검출된 우라늄을 80에서 100%까지 제거할 수 있는 우수성을 입증을 했고요. 고함량 검출 지역 내에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웨이는 비즈니스와 연계된 이제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나눔 정수기 사업을 비롯해서 안심지하수, 또 충청남도의 물복지 지원 사업, 또 캄보디아의 우물 및 정수장치 보급 사업 등 이제 SDGs 아시죠? 우리가 초기에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전 연령 인구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 또 SDGs의 여섯 번째 물과 위생의 보장, 이런 것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또 15가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각 팀별로 각 매 시간마다 한 개씩을 선정하셔서 모두 3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시고 장점과 개선점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팀별로 의논하는 과정도 물론 팀 활동에 그 기록을 해서 게시를 해주시기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8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꼭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